카페에 가서 차를 시켰는데 저는 늦은 오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먹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. 근데 자스민 차에 시켰더니 거기 직원분이 자스민 차에는 그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떤 차가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걸 다 일일이 알지는 저희도 못하잖아요. 그래서 자스민 차에 카페인이 들어있구나. 그래서 다른 차를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카페인을 마시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불면으로 호소하는 환자분들 특히 요즘 많으시잖아요. 젊은 분들이나 뭐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환자분들한테 수면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좀 푹 주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팁 같은 것들 교육 혹시 어떻게 해주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카페인 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면 카페인의 반감기는 한 5시간 정도 보고요. 반감기를 2번 지나면 처음 용량의 이제 4분의 1이 남거든요.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잠자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10시간 정도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내가 한 11시 정도에 자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 1시 정도 그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1시 정도면 점심 드시고 그때 커피든 차든 한잔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걸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수면 관련돼서 꼭 말씀드리는 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. 그러니까 혹시 오늘 바빠서 식사 한 끼 못하면 다음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냐고 하면 한 명도 그거 애쓴다고 말씀하신 분은 안 계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저께 내가 못 잤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잠자는 거에만 조금 더 집중하시면 훨씬 더 부담 없이 또 주무실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런 잠에 대한 어떤 강박적인 관념을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. 또 알게 모르게 잠에 방해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여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카페인도 그렇고 또 늦은 시간에 운동을 격하게 하는 경우에도 숙면을 방해할 수가 있고 또 자는 환경이 숙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은 아닌지 소음이 있거나 빛에 노출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또 요새 다들 핸드폰을 워낙 많이 하시고 잠이 안 오면 또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핸드폰 같은 거는 애초에 다른 곳에 두고 잠을 청하시는 것도 불면증 해결에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불면증이 아주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면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. 혹시 이제 불면증이 있을 때 수면제 복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수면제는 보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1달, 2달 정도 이상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하고, 물론 종류에 따라서 그 이상을 써도 큰 문제가 없는 이제 수면제들도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아까 말씀하신 수면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수면 박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, 내가 딱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잠을 못 자면 그냥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수면을 조금 부족한 상태가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리듬을 회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수면제 자체는 그러는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수면을 잠이 잘 못 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, 또 수면을 이제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으신 분도 있어서 그 각각에 따라서 쓰는 약들도 조금씩 다르지만,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내가 힘든 한두 달 정도에 집중적으로 이제 의사랑 상의해서 약은 약대로 쓰면서 차츰 이제 수면 그 습관을 제대로 들여가는 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수면제는 보조이고 수면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은 잘 먼저 얘기를 해서 이거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. 그러면 겨울철 건강관리 중에서 이제 충분한 수면이 혹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거랑 어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쉽게 생각했을 때는 수면을 하는 게 우리가 컴퓨터를 끄듯이 뭐 전자기기를 끄듯이 그냥 꺼놓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몸이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면의 이제 시간도 중요하고 또 수면의 질도 중요하고 이런 걸 다 잘 갖춰져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도
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몸이 항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 면역력도 떨어지고,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 있는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훨씬 더 잘 걸릴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,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혹시 겨울철 건강관리 더 얘기 못 해주신 부분이 있거나 이것만은 꼭 환자분들한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? 겨울이 되면 다들 춥고 움츠리다 보면 또 영양제도 찾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,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할 것, 신선한 재료 잘 없지만 겨울철에는 그래도 찾아서 잘 챙겨 드시고 새끼 골고루 규칙적으로 충분히 드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. 항상 이제 넘어지시거나 이러시면서 어디 뭐 다치실 수도 있고 뭐 부러지거나 이러시는 경우들도 많고, 특히 노인분들은 그렇게 해서 골절이 오면 그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겨울에는 이제 잘 어니까 저희가 의정부에서 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어는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얼음 조심하시면서 넘어지지 마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올해 여름이 더웠던 만큼 올해 겨울이 추울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운 날씨에 보온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, 보온을 잘하려고 뭐 히터나 보일러의 온도를 이렇게 크게 이제 올리시는 것보다는 내복 따뜻하게 잘 껴입으시면 히터나 뭐 보일러를 한 2, 3도 정도 더 높이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렇게 내복 챙겨 입으시고 보온을 잘 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겨울철 건강관리 주제로 두 분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.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